수업 시간보다는 빨리 나가게 되고, 그래서 특강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수업 시간에 따라오기가 조금 수월해지죠. 그래서 우선 원래 진도는 방정식까지 활용까지 한번 해보고, 얘네들이 이제 좀 푸는 거나 스피드나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러니까 설명이나 그런 게 긴 게 아니고, 얘네들이 풀고, 책 정확하게 쓰고 고치는 시간이 길어요. 수업 시간. 이름 자체도 뭐야?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자기주도 학습. 자기가 주도해서 어떻게 풀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한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 그래서 좀 잘 푸는 것 같으면 제가 또 다른 것도 좀 어려운 연산도 풀어보고 해서 식만 확실히 하게 된다면 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처음에 26페이지 분수와 소수. 자, 기본 개념부터 그냥 짧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는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문자식이나 혼합계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제가 좀 얘기할 게 많아지니까 지금은 좀 아는 내용이 따졌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여기 써 있는 2분의 1, 3분의 2 이같이 쓰는 거는 네, 분수라고 나타냅니다. 자, 분수도 항상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2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2분의 1은 1대2랑 같은 말이고 3분의 2는 2대3이랑 같은 말이고 B나 분수는 항상 같은 표현 방식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소수는 당연히 0.1, 0.2, 0.4 이런 게 소수다. 너무 기본 개념이죠, 진짜. 약분과 통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기약분수라는 게 나오죠? 네. 우선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거. 근데 공약수가 1뿐인 거 우리 뭐라고 배우죠, 이제? 공약수가 1만 있어. 서로소 관계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랑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소랑 같은 말이에요. 분자 분모가 서로소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기약분수라고 얘기를 한다. 자, 약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약수가 있으면 분자 분모를 서로 네, 소거할 수 있다. 뭐, 통분은 분모를 맞춰주는 거를 통분이라고 하고 통분을 했을 때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얘기한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분수는 소수로 소수는 분수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제가 조금 해드릴 거는 있어요. 자,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꾸라는 거니까 할 얘기가 없고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어요. 바꾸하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7페이지에 나타낸 거는 양수와 음수. 양수가 원래 뭐라 그랬죠? 양의 유리수. 음수가 뭐라 그랬죠? 음의 유리수. 양의 유리수는 뭐죠? 양수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자, 양의 유리수는 뭐죠? 맞아요. 0보다 큰 수.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플러스 붙어 있는 분수, 소수, 자연수. 플러스. 음의 음수는 마이너스 붙어 있는 분수, 소수, 자연수. 항상 수를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양수는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분수든 소수든 자연수든 다 양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분수든 자연수가 다 음수다. 그럼 그걸 구분하는 애가 누구였어요? 여기 보시면 0이죠. 항상 수직선에는 0을 기준으로 왼쪽이 음수고 오른쪽이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이제 단어로 표현하면 영상, 영하, 뭐 이익, 손해, 증가, 감소, 양수, 음수, 뭐 동쪽, 서쪽, 뭐 해발, 해저,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양과 음수를 하는 방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왼쪽은 이제 제가 하진 않을 거고, 오른쪽을 볼게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은,
양의 부호는 플러스 또는 음의 부호는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나타낸 수가 양수이면 양,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얘를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죠. 우리는 그것도 배웠으니까. 얘가 나타내고 있는 게 뭐예요? 0보다 3이니까 플러스 3만큼. 안녕하세요. 어? 너는 이름이 뭐니? 자, 나 모르는 얼굴이 들어와서 애들이 얼굴을 알아서 다행이네요. 나 너는 처음 보니. 자, 계속 얘기를 할게요. 네. 양수이면 양, 음수이면 음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이걸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숫자를 먼저 표현을 해주고, phân 수라고 하면 여기 더하기. 그건 수업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거니까 0이고, 요 가로를 봤을 때 이 앞에가 플러스면 가로를 그대로 꺼낸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이다. 그래서, 얘는 뭘 쓰라고 했어? 양이라고 써야 되겠죠. 여기다는 뭘 써야 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3 뭐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백입니다. 자, 근데 이제 수직선으로 얘기하면 그냥 0에서 4만큼 작은 수니까 얘는 수직선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지금 27페이지야. 27. 아, 여기 페이지 이거랑 달라? 27이라고 돼. 27 아니야? 27이라고 돼. 얘네랑 나랑 책이 다른 거? 내용은 똑같죠? 지금 하고 있는데. 뭐지? 잠깐, 책이 다른 거 아니야? 내용은 똑같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랑 똑같아? 뭐지? 나도 27로 돼 있잖아, 지금. 여기가 27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무튼. 네. 나 순간 깜짝 놀랐잖아요. 책이 다른 거. 네. 그러니까. 자, 수익선으로 생각하신다면 4만큼 갔다는 얘기니까, 네. 여기서 4칸을 가서, 하나, 둘, 셋, 4칸을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작은 수라고 하면 0에서 작은 게 마이너스 이쪽 방향이고, 4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근데 굳이 수익선을 지금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는, 그대로 0에서 6만큼 큰 수 하면 이 큰 수가 여기 플러스를 나타낸다. 우선은 들어봐.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지? 이따가 다시 얘기해 줄게. 너는 여기다 플러스 6이다. 더해주면 얘는 양수로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나타낸다. 전 정신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해. 어? 지금 들으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게 뻔히 보이죠? 네. 자, 저는 이따 다시 할 게 많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정수랑 유리수. 자, 이 수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정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양의 정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다. 양의 정수가 자연수인데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다. 뭐 수업 시간마다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네. 괜히 맨날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 소수를 얘기하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두 개의 분수 소수와 자연수 부호가 합쳐진 이 두 개를 합치면 유리수가 된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리수도 잠깐 해봤고. 그래서 골라내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뭐 배우신 분들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1번 자연수 도윤이
뭐 있어요? 자연수. 죠? 네? 자연수는 플러스 3분이 없죠. 네? 네가 얘기한 아, 건 정수죠. 자, 방금 얘기한, 도윤이가 얘기한 건 2번 답이죠. 정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플러스 3, 0, 마이너스 0. 이게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혜린이 양의 유리수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걸 볼 이유가 있어요. 앞에 볼 이유가 없는데요. 어, 그리고 0은 양이 아니잖아요. 0은 음도 아니고요. 0은 그냥 가운데 숫자예요. 또 뭐 있죠? 양인데요. 양의 유리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내가 양의 유리수 문제 읽으면서, 아니,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 양의 유리수가 뭐였죠? 플러스 붙어 있는 분수, 소수, 자연수. 자, 그러면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 그걸 안 해오니까 계속 못 찾는다니까? 네. 보충했을 때도 지가 안 해워서 못 찾지 않았어?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자, 음해유리수, 체인이, 7, 9.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러면 세연이도 시켜보면 될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예요? 2.5 맞아요. 또. 맞아요. 또. 그렇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라 그랬어요? 분수, 소수를 고르는 거다. 부호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아직도 다은이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네. 외워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외울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똥X 표시해야 되는 거네요. 자, 여기 똥X 표시하려잖아. 7번, 8번, 9번. 이런 게 은근히 많이 틀려요. 계산하는 것보다. 자연수는 양의 정수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연수는 같은 말이에요. 양의 정수.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맞아요. 니네가 알고 있는 수는 다 유리수예요. 아시겠죠? 네. 자, 0은 정수가 아니다. 그죠? 0 정수예요. 자, 자연수의 음의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인 수는 음의 정수다. 자연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음의 정수네요. 그죠?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왜죠? 0도 포함이 돼야죠. 아니죠? 자, 12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다. 네,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죠. 분수소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음수는 음의 부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다. 아니죠? 부호를 생략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네, 플러스 양수는 생략 가능하다. 수는 생략하시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나중에 이런 게 이제 보통 객관식으로 나오던가 시험을 보면 아니면은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문장을 한 10개 써놓고 맞는 게 몇 개냐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로 맞는 게 몇 개.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계산하는 것처럼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직선까지만 좀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수직선. 자, 수직선을 얘기를 하면 수직선에서는
항상 기준이 0이 기준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점들이 무수히 많은 게 모여서 수직선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쪽 0에서 움직이는 왼쪽이 마이너스라 그랬고, 오른쪽이 플러스라 그랬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이제 칸을 나누는 거는 이렇게 정수로 나눠주고, 자, 이렇게 나눠줬을 때 내가 숫자를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얘네들의 역할이 다 있다 그랬죠? 얘가 하는 역할은 0에서 출발을 하는데 방향이 음수 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가 하는 역할은 한 칸을 봤을 때, 이 한 칸씩을 봤을 때 이 한 칸을 몇 등분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어. 2니까 2등분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 다 2등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게 그 등분을 나눠 놓은 다음에 0에서 숫자만큼 3칸을 움직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플러스 4분의 3, 3분의 3이야. 그러면 이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의미고, 0에서 출발을 해서 분모가 3이니까 이 한 칸을 3등분 하라는 얘기. 한 칸 한 칸, 1에서 2, 0에서 1, 이걸 한 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만큼 오른쪽으로 4칸, 여기는 자리가 3분의 4로 칸을 움직여서 그렇게 시작을 한다 생각하고, 저는 지금 처음부터 한번 다시. 자, 여기 개념 12 분수와 소수. 페이지가 한 4페이지 차이 났던 것 같아요. 22페이지겠죠? 여기가? 그죠? 다른 분들은 그냥 문제 푸시면 돼요. 이따가 제가 푼 다음에 확인할게요. 뭐, 분수, 소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배운 적이 있어요. 뭐,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좀 알겠죠. 각분통분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배웠어요? 이 배운 거. 중학교 거는 아예 처음이고. 6학년 거까지는 그래도 다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할 얘기 없어. 분수, 소수랑, 그 다음에 약분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 페이지는 할 얘기가 없어. 양수와 음수, 여기를 보죠. 다 외울 거야. 그럼 얘기하는 거. 안 외우면 어차피 못해요.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양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플러스 붙어 있으면 다 양.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음수라고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다 음. 얘가 원래 이름은 양의 유리수가 원래 이름인데, 그걸 줄여서 양수라고 써요. 얘 이름은 그럼 뭐겠어요? 음의 유리수가 원래 이름인데, 줄여서 음수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수가 제일 큰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하거든요. 유리수가 제일 큰. 유리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 이게 다 유리수야. 분수, 소수, 자연수. 그런 거다. 그 유리수는 그럼 뭐랑 뭐로 이루어졌냐 이렇게 얘기하면 양수랑 음수랑 0이랑 같이 있으면 다 합치면 유리수 전체가 돼. 이렇게 아까 수직선 얘기했죠. 수직선에 보면 항상 기준이 0이에요. 0을 기준으로 왼쪽이 무조건 오른쪽이 무조건 양수. 그리고 이 수직선이 전부 다 유리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수가 전체인 거고, 양, 0, 음수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양수는 플러스, 음수는 마이너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서 양수는 영상, 영화 이런 단어들을 외우셔야 돼요. 음수는 이익손해, 증가감소, 그 다음에 양수, 음수, 뭐 이런 단어들은 나올 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암기를 해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저가 마이너스, 해발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10, 근데 이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어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100m라고 써도 맞게 해줘요. 근데 마이너스는 꼭 붙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할 거는 마이너스만 꼭 붙이는 거다. 플러스는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수직선 얘기한 거예요. 수직선을 얘기했을 때 0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큰 수가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는 의미. 그리고 이 칸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칸을 가라. 그럼 이 자리가 뭐겠냐?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3을 쓰고 이 밑에는 0에서 출발해서 작은 수면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 그걸 4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설명이 되고 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역할을 잠깐 얘기할게요. 직선이 있으면 0에서 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큰 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2분의 1은 이렇게 1,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역할 혹시 이해됐어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얘가 이 한 칸을 몇 등분 하라고 시킨 거예요. 2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한 칸을 2등분 하시면 돼요. 모든 칸을. 그리고 1이니까 그 0에서 칸만 가는. 얘가 5면 5칸 가는. 자,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얘가 플러스 2분의 1이고, 또, 이렇게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였어. 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정수, 요거는, 그거 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제가 뭐 할 얘기는 솔직히 없어요. 외워놓고 구분해 주시면 돼. 네, 양의 정수는 플러스 붙어 있는 자연수,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붙어 있는 자연수,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소수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할 얘기는 해봐야지 알아요. 그 얘기를 해서, 수직선도 이제 해보시면 안 되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회의 다 됐어요? 이거 너무 쉽죠? 그지? 아주 뭐 뒤에 가면은 안 배운 게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그거 다 하니까는 제가 딴 거 줄 거예요. 다른 걸로 또 줄 거예요. 네? 29까지겠죠? 여기 하지 않았어요? 수익선까지? 이제 계속 나 여기 있는 페이지를. 아, 25. 25. 계속 여기 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지금 계속 지금 그렇게 읽고 있어. 네? 야, 너는 좀 듣기만 해, 계속. 얘네들은 이미 여기 배웠어요. 너 때문에 계속 설명하고 있어. 네, 이미 여기는 수업 시간에 다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설명을 좀 계속 할게요. 우리가 배운 거는 계속 그냥 좀 빨리빨리 합시다. 네, 배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이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절대값은 거리라고 했어요. 항상 기준은 0이었죠? 0에서 몇 칸 움직였냐. 근데 방향을 얘기를 안 했다. 그랬습니다. 왼쪽으로도 3칸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3칸 움직일 수 있는데,
왼쪽으로 3칸 움직이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3이고 오른쪽으로 3칸 움직이면 플러스 3이어서 거리는 똑같이 3만큼 움직인 게 같죠? 그래서 절대값의 거리는 답이 2개가 나올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의 절대값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의 의미는 기호로 나타냈을 때에는 얘한테 짝대기 2개를 붙이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2로 한 거나 2의 절대값이나 같은 말이고 쓸 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리니까 숫자만 쓰면 된다. 자, 이 마이너스 2에도 내가 이렇게 절대값 기호로 표시를 하면 그러면 숫자만 꺼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값에 계산한 값은 항상 부호는 안 숫자만 꺼내서 쓰는 거다. 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여기서 기호 두 칸 같다는 얘기. 0에서 출발. 얘 플러스 2라는 얘기가 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는 얘기. 근데 어차피 1로 두 칸 가도 1로 두 칸 가도 똑같이 움직이는 건 똑같죠. 그게 절대값이에요. 방향은 몰라. 근데 두 칸은 둘 다 봤어.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돼.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어.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플러스 2도 2가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2가 나올 수 있고 답이 두 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숫자에다가 내가 이렇게 기호를 붙여놨다면 몇 칸 갔는지만 써라 이런 의미로 4칸 갔다. 얘도 플러스 4니까 4칸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하시면 거리 같이 하다. 얘기해요. 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 얘기.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절대값이 2인수. 이게 방금 위에 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죠? 방금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거는 어떤 숫자의 절대.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3이면 3에다 요걸 한 개. 그래서 꺼내면 3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절대값이 2인수란 얘기는 얘를 안 가리켜주고 요 자리를 그냥 이렇게 써놓고 절대값이 2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냐 한 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아까 두 개 들어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가 돼.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절대값이 무슨 수는 답을 두 개를 써야 됩니다. 자, 말을 외워두시고요. 크게 여기 또 설명이 자, 그 다음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대소관계 자, 누가 크냐 작냐? 자, 요거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아무 숫자도 없을 때에는 양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0이고 그 다음이 5입니다. 수직선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양수고 0이고 음수 순서대로 크기가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야? 오른쪽에 있을수록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큰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랑 3이랑 비교하면 3이 당연히 크죠. 3은 여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분수면 통분해서 하시면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까지 해봤고 부모의 사용은 조금 이따 얘기할까?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잠깐 풀어볼게요. 네. 자, 이거요? 어? 너도 몰라.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막 얘기하시면 돼요. 눈치 보지 마. 알겠죠? 편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자, 얘는 그냥 무슨 의미냐면, 지금 위에 23번을 기준으로 3번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내었더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다음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10이에요. 근데 얘가 몇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0을 나누기 하면 그러면은 5죠? 나누기 하면 그 얘기는 0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도 5칸, 오른쪽으로 5칸 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0이 이 거리가 있으면 가운데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 나타내면 10을 나누기 2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수직선에서 5칸을 왼쪽도 움직이고 오른쪽도 움직이면 얘는 마이너스 5고 얘는 플러스 5가 됩니다. 왜 얘기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를 뭐 하면 되겠어요? 얘가 거리니까 나누기 2 하라는 얘기야. 그럼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그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3. 내용은 쉽죠? 네. 그럼 밑에 25번은 뭐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얘네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 화목 수업은 조용하잖아요. 얘네들이 되게 시끄러워요. 그쵸. 뭘 비교해도 너보다 조용하지 않을까? 나 준식이 없어. 얘랑 같이 맨날 떠들어요. 근데 뭐 얘는 요번 달까지만 다니니까 이상한데요. 어. 이제 그래서 제가 준식이는 이제 조용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준식이 떨어져 탑이야. 아, 누구랑? 아, 성훈이야. 성민이는 솔직히 말이 별로 없는 스타일인 것 같던데. 준식이. 에이, 걔도 한두 번이지 말 별로 없는 애들한테 그러기 쉽지 않아. 자, 우선은 그 다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의 사용. 잘못 지었어요? 이제, 너는 어차피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 너는 계속 이제 하나하나씩 천천히 고친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너 프린트는 숙제 낼 생각 없어. 체인은 좀 하면 도움이 돼. 네, 따로 숙제를 낼 생각은 없습니다. 자, 부등호의 사용,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부등호의 사용에서는 읽는 방식부터 얘기를 해야죠. 얘는 좌변의 기준도 있는 거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벌어진 모양이 큰 쪽이다. 벌리고 있는 모양이 큰 쪽이다. 그래서 x는 a보다 크다. 그 다음에 x는 a 초과. 수업 시간에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x는 a보다 작다. 이만. 기준은 항상 왼쪽에서 읽으라고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x는 a보다 작지 않다. x는 a 이상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x는 a보다 크지 않다. x는 a보다 이상이다. 그래서 이 벌리고 있는 모양 쪽이 항상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왼쪽이 기준인 거예요. 왼쪽이 크다. 왼쪽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오른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읽을 때. 그러니까 얘는 작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서 작다. 이렇게. 얘는 큰 거죠. 근데 같다 표시, 이게 같다 표시. 등호. 등호 표시인데 하나만 표시한 거야. 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같다여서 같다까지.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수직선에 나타낼 때가 있었죠?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랑 x가 뭐 2보다 작거나 같다랑 뭐 이런 게 있다면 수직선에는 이렇게 크다라고만 돼 있으면은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냐면 x가 왼쪽에 있을 때 항상 이게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3보다 크다. 그럼 3에서 등호가 없으면 흐린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거고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진한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거고
방향이 이게 화살표니까 이쪽으로 간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간다. 2라고 돼 있으면은 갔다가 있으면 진한 점을 찍어 주셔야 돼요. 이게 화살표라 그랬으니까 2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써져 있어요. 아직 어렵죠? 그래서 영상을 올려주는 거예요. 계속 보셔야 돼요. 네, 자, 우선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x가 2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커요. 기준은 항상 얘라 그래요. x가 마이너스 2 미만이다. 작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x가 5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얘기는 뭐야? 이상이란 얘기야. 크거나 같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는 이하란 얘기야. 작거나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이제 3개로 나와 있을 때 얘기였죠? 3개 이렇게 한꺼번에 써야 될 때는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혜린이. 얘가 항상 가운데 써야 되는 거였고, 작은 숫자는 왼쪽, 큰 숫자는 오른쪽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은 무조건 이렇게만 표시해요. 다른 거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이상이면 갖다를 붙이냐 안 붙이냐만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이상이니까 붙여야 돼요. 얘도 이해하네요?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x가 1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도, 자,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으면 무조건 6표시 해주시면 되고, 크거나 같다란 말이 있으니까 붙이면 되고, 작다는 안 붙이면, 자, 다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서, 이 세 개가 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아예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 무조건 이 방향 말고는 쓰지 않습니다. 세 개로.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 얘는 이쪽인데 얘는 이쪽이다 이런 거 없어요. 반대로 얘가 이쪽인데 얘가 이쪽이야 이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벌리는 모양만 쓰시는 거예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풀라고 나와 있는 거 좀 이따가 풀어보시고 덧셈 뺄셈 거기까지 볼 거예요. 자, 덧셈 뺄셈 분수의 덧셈 뺄셈 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초등학교 얘기죠.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다 기억들 나시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통분을 해야 된다. 혜린이가 지금 통분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죠? 너 숫자로 나와 있으면 통분하기 어려워하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4분의 1 플러스 2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4분을. 자, 다른 분들도 혹시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생각을 뭘 할 거냐면, 통분을 할 거면, 얘나 얘를 만들어 줄 거죠. 얘랑 똑같아야지 계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선 4를 써봐. 똑같이 만들어 놔. 그런 다음에, 2가 되려면 몇이 들어가야 되겠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몇이 들어가면, 2라는 숫자랑 똑같을까. 그러면 약분이 돼야 돼서 2가 돼야 되니까,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면은 2배. 뭐야? 달라요. 거기에는 아예 없어요? 있으니까. 유리수의 덧셈.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덧셈이나 뺄셈이나 구분이 없다고 얘기했죠. 책에 있는 설명과 제가 하는 설명도 다르다고 얘기했고, 자,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설명은 뭐였어요? 가로를 먼저 봐라. 가로를 봤을 때 부호가 같으면 그 부호를 앞에다 먼저 써라. 또 있어요? 하나,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가로 먼저 보고, 가로를 봤을 때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그러면은 가로에 있는 그 부호를 앞에다 쓴다. 그리고 부호가 서로 같은 게 확인이 됐으면 이 3이랑 1을 더하는 거다. 그래서 플러스 1, 3 더하기 1 해서 더해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까요?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둘 다. 그럼 마이너스를 앞에다 먼저 쓴다. 얘랑 부호가 지금 같죠? 같으면 더하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랑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면 큰 숫자의 부호를 써라. 그리고 부호가 다르면 숫자는 빼라. 플러스 2가 돼. 얘도 부호가 다르니까 큰 숫자가 3이니까 3의 부호를 앞에다 씁니다. 숫자가 다르잖아요, 부호가. 그러니까 3 빼기 1을 해서 써라. 부호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봤을 때 숫자만 따로 봐고 숫자의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야 돼요. 부호가 서로. 그리고 서로 부호가 다를 땐 빼는 거고 부호가 같으면 숫자끼리. 부호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 거고 숫자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먼저 보면 부호가 같죠? 그러면 그 부호를 먼저 부호가 같을 땐 더해라. 그래서 6, 10도 이렇게 써야 돼. 자, 이렇게 식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죠? 네, 제발 쓰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밑에 있는 것도 부호가 같으니까 마이너스를 앞에다 꺼내보고 같은 부호는 더해서 뭐 간단하게 해서 마이너스 5가 같죠? 또 마찬가지 부호가 다르죠? 그럼 얘 부호를 쓰는 거죠. 큰 수가 6이니까 플러스고 다르면 빼야 된다. 큰 수에서 항상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6이 여기 있다고 해서 2 빼기 6으로 쓰시면 안 돼요. 6 빼기 2로 꼭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덧셈이었고요. 쭉 이제 덧셈을 해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뺄셈도 이제 통분해야 되는 거죠. 자, 책에 있는 방식대로만 얘기해주세요. 덧셈의 계산 법칙. 자, 덧셈의 계산 법칙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있다.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숫자와 숫자를 위치를 바꾸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이렇게 위치를 바꿔두고 얘랑 위치가 바뀌었죠 지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네. 계산 결과는 똑같다. 이게 교환 법칙이고 결합 법칙은 먼저 계산하는 게 달라도 계산 결과는 똑같다. 얘를 먼저 밑에는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걸 가로해서 먼저 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얘는 얘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 방식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그럼 묶어줄 거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방금 덧셈을 했잖아요. 덧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부호끼리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부호끼리도 계산할 수 있지만 쉽게 계산하는 방식은 같은 부호끼리를 먼저 계산하는 게 항상 쉬운 거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부호를 계산하는 거다. 이게 이제 순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호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위치도 바꿔주고 그걸 먼저 계산한다는 의미로 가로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생각하면은 같은 부호가 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5가 앞으로 온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게 보이니까 얘를 먼저 계산한다는 의미로 중괄호를 쳐준
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4 그대로 써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가 위치를 바꿨으니까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답을 쓰셔야 돼요. 나는 얘를 먼저 나간다는 의미로 가로를 묶었으니까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고 같은 부호니까 더해서 4 더하기 1이 돼서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고 플러스 5니까 계산하면 5가 반대면 0이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 자, 밑에 있는 3번을 다시 한번.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분수로 나와 있을 때 그래도 어떤 걸 계산하는 게 편하겠냐라고 생각하시면 분모가 같은 애들을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통분이 돼 있으니까 얘랑 먼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바꿨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얘 분모가 같은 얘를 먼저 계산하고 싶어서 중괄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가 또 덧셈의 교환 법칙이고 나는 덧셈의 결합 법칙.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먼저 계산을 하시면 3분의 3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됐을 거고요. 이제 통분을 해야 되니까 2분의 2죠, 얘가.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답이 네, 이렇게 하시는 교윤이 책 쓸 수 있겠어요? 너가 지금 식을 좀 잘 쓰셔야 되니까. 잘 못 쓰잖아요. 자, 이제 뺄셈 하면 오늘 설명은 다 끝나는 거예요. 까지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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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덧셈의 결합법. 그래야지 한꺼번에 그럼 결합법칙이라고 하기가 그러죠. 먼저 계산할 걸 정하는 게 결합법칙. 근데 한꺼번에 하면 뭘 먼저 계산하는 어, 어디 할까요? 어디, 1번. 네, 1번을 예를 들어. 어, 맞아요. 네, 어. 아,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가르쳐주는 방식이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얘기할 건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덧셈의 계산 법칙을 이용해서 써라. 그러면 꼭 이렇게 해. 요 말을 했어. 근데 그런 말이 없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요 말이 있으면 꼭 요 방식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결합법칙이 없어진 거죠.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이면 이렇게 하시고 이게 아니면 이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는 방식을 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얘를 봤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가로 없애는 방식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로를 없애면 앞에 플러스면 그냥 가로를 그대로 꺼내. 얘를 봤을 때 얘도 앞에 플러스면 가로를 그대로 꺼내고 얘도 앞에 플러스면 가로를 그대로 꺼내고 그러면 누가 봐도 얘가 더하면 5라는 걸 아니까. 네, 그래서 4 더하기 1하고 빼기 5 이렇게 하죠. 그래서 더하니까 5고 빼니까 5여서 그러면 이게 훨씬 쉽죠. 네, 때만 그 방식을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아셔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네. 그러면 좀 얘기가 될까? 이 방식을 하라고 할 때만 쓰세요. 안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의 뺄셈. 자, 얘기를 했어. 뺄셈 얘기를 하면은
자, 체계 설명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방금 전에 제가 풀어준 방식도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방식 따로 있어요. 계산할 때. 자, 우선은 보면은, 덧셈과 뺄셈은 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없어요. 자, 뭔 차이냐면, 요식을 보면, 이 앞에가 뺄셈이어서 뺄셈이라고 한 거야. 근데, 푸는 방식은 뭐냐면, 얘를 더하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두 개의 부호를 우리가 바꿔서 마이너스가 무조건 가로 앞에 붙어 있으면 부호를 둘 다 바꿔서 써야 돼. 그러면 지금 이게 뭐야? 방금 전에 했던 덧셈이네. 방금 배웠던. 여기가 덧셈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뺄셈도 원래 덧셈이야.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요게 뺄셈이어서 뺄셈이라고 한 거야. 근데 푸는 방식이 얘를 덧셈으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덧셈. 그럼 아까 덧셈 방식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대로 하는 거야. 얘랑 부호가 같죠? 아까 방식 생각하시면 부호가 같으면 그 마이너스 치고 부호가 같으면 더하라 그랬죠? 이게 아까 덧셈 방식. 그대로 써. 그러니까 설명할 게 없어.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만 먼저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얘를 확인했어.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이 뒤에 얘랑 얘의 부호를 다 바꿨어. 다시. 응, 플러스. 안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덧셈으로 바뀐 거야. 식이. 그러면 이제 얘랑 또 가로만 보고. 부호가 다르니까 큰 숫자가 4죠. 부호는 큰 숫자 부호를 따라서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뭐야? 빼라 그랬으니까 4. 그래서 답이 플러스. 4 빼기 2잖아. 앞에 플러스. 플러스. 자? 더하기 빼기 하는 건데 괜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정리를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은이는 제 방식으로도 얘기를 하시면 덧셈이랑 뺄셈을 다르게 풀 수가 있겠죠. 제가 푸는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숫자마다 먼저 볼 거는 이 가로 앞에 부호가 뭔지만 보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플러스. 플러스는 생략해도 된다. 마이너스만 붙어 있어야지만 마이너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죠? 두 개. 숫자를. 자, 그럼 이제 가로 없앨 거예요. 플러스면 그냥 이 안에 있는 거 꺼내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꺼내면 마이너스 5죠? 이 앞에가 마이너스면 얘도 꺼낼 건데 부호를 바꿔서 꺼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면 그냥 얘 부호 반대로 바꿔서 꺼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부호가 같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같은 부호 써야죠. 부호가 같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이거는 요풀이랑 다르다? 뭐가 더 쉬운지를 생각해. 둘 다 맞는 거.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얘를 다시 해봐요. 얘를 꺼낼 거야. 뭐로 꺼내죠? 얘만 봐요. 자, 얘 가로 없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맞아. 자, 여기 마이너스 A라고 써있죠? 얘만 봐요. 자, 앞에가 마이너스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맞아요. 자, 부호가 지금 다르네요? 그러면 어느 부호를 써야 돼요? 숫자가 큰 애 거를 먼저 앞에다 써요. 그리고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라. 그래서 답이 플러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체계풀이랑 제풀이가 다를 수 있어서 그 방식. 이제 식이 길어질수록 제풀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인이도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풀이가 편하신가요? 그럼 그걸로 하죠.
고민하지 마. 아까 얘기한 시키는 것만, 제대로. 꼭 이렇게 풀어라 하는 것만, 그렇게 꼭 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여기에 있는 뺄셈까지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어디까지야? 자, 30분 남았어요. 아유, 꽤 많네요. 오늘의 목적은 최대한 38까지? 그러면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이, 우선,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하는 거 보고, 그거를 해볼까요? 네. 네. 목표는 38까지인데, 아직 좀 많죠? 보니까 페이지가 많네요. 우선 해보고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은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계속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걸 따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태연이는 괜찮아요? 따라 할 수 있겠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어떻게든 학원을 탈출하고 싶겠어. 너무 싫어.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문제를 보고 이제 네가 생각해야 돼. 누굴 먼저 계산할 거냐?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같은 부호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럼 같은 부호가 뭐 있어? 4번은. 어디 보고? 2번 보고 있는 거야? 아니, 4번을 봐. 아, 네. 4번을 봐. 그쵸. 그러면 얘랑 위치를 바꿔야지 먼저 계산한다. 자, 그러면 같이 쓸 거야. 바꾼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써놓는 거.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덧셈의 교환 법칙. 얘랑 위치를 바꾸게. 목적이 같은 부호를 만들어주려고 한 거잖아. 그래, 그게 덧셈의 교환 법칙.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꾼 이유가 뭐야? 얘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바꾼 거죠. 먼저 계산한다는 의미로 얘네 둘만 가로로 묶어주는 거야. 얘는 그대로 쓰고. 그럼 이 가로를 묶어준 순간 이게 덧셈의 결합법칙이야. 먼저 계산한다는 얘를 같은 부호를. 그래서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요. 그런가요? 이 가로 안에 요 두 개만 어떻게 계산하죠? 아까 두 개씩 계속 해봤잖아요. 앞에서 요거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39, 38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요것만 먼저 계산하면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자 이걸 봤을 때 가로를 먼저 보라 그래. 부호가 서로 같잖아. 그러면은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더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12. 이게 이 계산. 끝난 거야. 얘 뒤에 플러스 5가 있네요? 그럼 방금 한 방식 또 다시 하는 거야. 얘랑 얘만 또 봐. 그러면 부호가 다르네? 그러면 큰 숫자가 얘니까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 부호가 다르면 뭐 하라 그랬어요? 빼라 그랬지. 그러니까 순서가 이해가 돼. 계속 이 순서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된다. 근데 나한테 좀, 아니, 제가 저한테 여기다가 직장을 써서,
그거 알잖아. 왜요? 그거 알잖아. 내가 자기 딸, 그래놓고서 저한테 그거를 여기 톡에다 껴놓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이거 보여줄 것 뿐이에요. 자, 저는. 조용히 하시고. 다 똑같은 짓을 한 걸로. 이게 많이 똑같잖아. 포켓몬이 똑같은 짓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쓰레기를 다 돌려준 것 뿐인데. 아, 그걸 돌려준 거다? 네, 저는 그냥 그걸 다 돌려준 거예요. 쓰레기를. 도윤이를 건들지 마세요. 어떻게든 안 풀려고 애쓰는 애한테 건들면 계속 그러니까. 까짓거잖아요. 무슨 안 풀 기회가 있을까라고 지금 노리기만 하고 있는 애인데. 네. 뭐가요? 얘는 항상 그럼 어긋나는 애. 어차피 얘 요번 달만 다녀. 더 안 다녀요. 네. 돌려요. 35쪽에 11번이에요. 35쪽에 11번이요? 네, 뭐, 이게. 네. 자, 같이 하면 되죠. 자, 얘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바로 없애서 쓴 거예요? 바로 이씨 마이너스 3 더하기 얘가 바뀌면 얘도 바꾸라고. 그걸 안 바꾸시면 이해되시죠? 응. 이해되셨어?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아니, 다음 시기는. 그냥 가로 없애서? 아니, 뭐가 바뀌었는데 똑같이 읽으시면. 네. 응, 플러스 겠죠. 여기까지도 이해되고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잘못됐죠? 누가 더 큰 수예요? 응, 그럼 그 9의 부호가 뭐야? 플러스잖아. 그리고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렇죠. 빼야죠. 부호가 다르면 빼고, 부호가 같으면 더하고. 이렇게 해야지. 플러스면 빼고 마이너스 빼면 아니라 둘 다 봐야 되는 거야. 둘 다 봤을 때 부호가 다르면 빼라. 이해돼요? 안 되면 계속 얘기해.